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패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폐사찰 이야기로 심령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그리고 현실 공포 이야기도 최근에 들려주셨지만 굉장한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아마 귀신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패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피곤하셨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여전하십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아이고, 오늘 그래도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패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저에게는 귀신 쪽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번 폐사찰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 네. 인형의 저주편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쪽의 이야기가 될까요? 그게 다른 이야기고요. 오, 예. 그 인형 관련돼서는 이게 아무래도 그 번외편이 네. 뭔가 그거랑 이어지는 접점이 있어서 제가 최대한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게 그 내용의 앞뒤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내용은 그대로인데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하고 있어서 아마 다음번부터는 이제 그걸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편하게 오늘은 다른 귀신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패더님이 또 직접 보고 겪으신 거니까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패더예요. 우선 먼저 잠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오, 예. 제가 저저번 주에 참여할 때 들려드렸던 그 변남이 이야기 있잖아요. 아, 네. 네, 그걸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오, 너무 기억에 남아요, 아직도. 네,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변남이가 이 방송을 봤나 보더라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예. 친척 형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예? 제가 전에 살던 집이 이제 호주로 나가면서 그 집을 친척 형이 살기 시작했어요. 한 7년 정도를. 예. 근데 이제 변남이가 아는 주소는 거기거든요. 토요일 저녁에 꽂힌 건지 편지 봉투가 하나 있었고, 예. 그 편지 봉투에 패더야, 지켜야 할 게 많고 그걸 지키고 싶으면 조용히 살아, 이렇게 짤막한 글이 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역시 범죄자는 이 갱생이 불가한 쓰레기구나 싶었고, 오, 예. 혹시나 오늘 방송도 보고 있다면 예. 이거 똑똑히 알아뒀으면 좋은 게, 정확히 제가 이번 달 내로 너를 구속시킬 수 있다. 예. 너나 정신 차리고 조용히 살아라 라고 꼭 말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좀 먼저 앞에 이야기하게 됐어요. 아니, 잠깐만. 그럼 보복성 편지를 보냈다라는 건가요? 제가 느끼기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예. 이것도 그냥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 오케이. 듣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한 네네. 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혹시 듣고 있으면은 진짜 이번 달 내로 구속시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거 좀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먼저 얘기를 하게 됐고요. 왜냐면 시들무라고 해서 그냥 귀신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만 듣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미 좀 제 입으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돌비 공포 라디오가 좀 많이 퍼져 있어요, 이제는. 그렇죠. 대부분 좀 알고 계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패더님 말고도 몇 분 계셨었는데 전 따로 연락을 했었지만 그러니까 항상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패더님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항상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일단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이제 폐사찰과 관련돼서 겪으면서 본 존재들이 아니라, 돌비님한테 처음 제보할 때 제가 이런 존재가 아닌 귀신에 가까운 걸 3차례 정도 봤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드린 게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번을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오, 예. 네, 이 이야기는 이제 과거에 그 폐사찰 편 2번째에서 흉가를 같이 체험했던 여성분 있잖아요. 예. 그 분이랑 후에 친분을 쌓으면서 그분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려드렸던 이야기고, 오. 이 일로 인해서 제가 흉가 체험을 그만두게 된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로 제가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떠한 일이 있었기도 했고, 예.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한 후로 한 달간의 2번의 교통사고와 그 이유 모를 병치레를 알아서 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좀 많은 여러분 앞에서 하게 된 이유는 다음에 얘기에 나올 그 인형 있잖아요. 그 현재는 이게 수호령이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저에게 깃든 신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인형이 사실 지금 제 머리 뒤편에 조금 이 위치에서 따라다닌다는 느낌으로 항상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예? 믿든 안 믿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저번에 폐사찰 사건 3편에서 둘째 딸아이가 아빠는 맨날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한 그 존재거든요. 예. 네, 그래서 현재는 귀신과 사람이 아닌 존재가 보이곤 하는데, 이 인형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해코지나 병치레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큰 마음을 먹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야기가 끝난 후에 저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모든 걸 감수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친구와 그 흉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흉가 체험을 하면서 이제 저와 같이 사람이 아닌 존재들을 보는 사람들을 찾던 중이었어요. 그렇게 여성분과 내가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는 그 경험을 한 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일정상 그 달의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했던 30대 초반의 남성분을 만나게 돼요. 네. 그 지역은 경기도 북부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곳은 이제 저희가 알아보고 정한 유명한 흉가나 폐가가 아니라, 예. 그 남성분이 이쪽에 오면 서로 간에 확실한 검증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만난 곳이었어요. 그렇게 친구와 저와 남성분이 한 오후 4시쯤 그 정도에 만났던 것 같고, 저희는 3시 30분, 40분 하여튼 한 2, 3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했고, 네. 그 후에 2, 30분을 기다렸더니 이제 남성분께서 오셨어요. 지금부터 이 남성분을 A라고 할게요. 예. 그 A는 당시에 액티언 스포츠라는 그 차량을 끌고 오셨고, 예. 그 내리시자마자 호쾌하게 웃으시면서 반갑다고 그러면서 악수를 건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서로 악수를 하고, 여기서 뭐 그분이 확실한 검증을 위해서는 꼭 하루를 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약속이 되었던 내용이 아니기도 했고, 또 이런 곳에서 하루를 잔다는 생각은 또 전혀 해보지 않았던 계획이라 친구와 상의를 하게 돼요. 저는 그냥 밤늦게까지만 있다 확인하고 가면 되지 뭐 잘 것까지 있냐 했더니, 친구가 저와 다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원체 흥미를 많이 느끼고 찾으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한 번쯤 살면서 경험은 해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키진 않았지만 사실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던 터라 예. 제가 또 거절도 잘 못하는 성격이고 해서 승낙을 하게 돼요. 그리고 A에게 그럼 동의 트는 대로 대신 나가자라고 말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이제 차량에서 그 텐트랑 뭐 하루 묵을 때 필요한 물품들을 다 꺼내기 시작해요. 예. 조수석부터 뒷좌석 그리고 뭐 트렁크 공까지 꽉 찰 만큼의 뭐 여러 가지 캠핑용품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고, 또 그 흉가는 벽돌로 쌓아올린 엄청 낮은 담벼락이 있는 촌집 그런 느낌이었어요. 작지만 마당이 있었고, 우선 여기까지는 흉가라기보단 그냥 사용하지 않은 지 좀 오래된 집 정도의 분위기? 그랬고, 그거는 이제 내부를 보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네. 마당으로 우선 모든 짐들을 같이 날랐어요. 마당은 한 15평 정도 돼 보였고, 그 안쪽으로 이제 한 20평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집이 하나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야외로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있는 그런 거였어요. 구조가. 물론 제 기능을 못한 지는 꽤 되었는지 이제 마당에서 이미 뭐 악취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짐을 옮긴 후에서야 집 내부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A가 아직 뒤쪽으로 돌아가면 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는데 5분만 가면 자기 부모님이 묻혀있는 무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흉가 이런 데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자기를 수호해주는 무언가나 혹은 신앙심이 있으면 간단하게 기도 같은 걸 올리고 가면 좀
낫다고 하더라고요. 오, 좀 방어가 된다. 네, 뭐 딱히 끌리지는 않았는데 뭐 본인의 부모님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뭐 하고 가면 뭔가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뭐 뒤쪽에 누군가 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곳을 걷다가 예.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게 돼요. A님, 이 현가라는 집이 혹시 A님이 전에 살던 집이었나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아니라고. 우리가 살던 집도 이 동네에 있었는데 우리 집은 지금 허물고 빈 공터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모님과 딸이 살았었는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딸이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미쳐버렸다. 낮이고 밤이고 계절 상관없이 신발도 막 제대로 못 신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엄마 아빠 어딨어?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러면서 또 막 뭐 머리가 너무 아파요, 어딨어요? 막 그러면서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뭐 주변에 친척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간간히 그냥 들여다보면서 도왔었는데 겨울에 자다가 심근경색으로 돌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 묘지 가는 길목에 있는 집이기도 했고 나이도 2살 차이 누나였는데 학교도 마침 뭐 같이 다녔었고 친했던 사이였어서 이 산에서 갈림길로 조금만 가면 마을 사람들 공동 묘터가 있는데 그쪽에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하다가 근데 그럼 이곳에 대해 많은 이야기나 정보를 알고 계실 텐데 여기가 왜 흉가가 된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후로 자신은 뭐 일 때문에 인천에 있어서 몰랐는데 가끔 부모님 산소에 오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이 집에서 그 딸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죽은 딸이. 그 마당 한가운데서 양손에 신발을 들고 덩실덩실 춤을 춘다더라고 말하셨고 근데 이게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뭐 그때부터 나도 뭐 이곳을 자주 찾으면서 마당에만 뭐 주구장창 있어 보기도 했고 텐트를 치고 잠을 자보기도 하고 집 안에서도 잠을 자보고 근데 그렇게 봤다는 사람이 많은데도 본인은 한 번이 안 보이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을 봤다는 그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럼 귀신 같은 존재를 못 보는데 혹시 그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서 저희를 부르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미안하다 사실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신 내가 확인만 해주면 금전적인 보상을 정말 섭섭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요 제가 돈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 같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쓸데없이 흉가나 다니면서 막 잡기나 들러붙고 막 팔자나 더럽히는 걸로 보이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후로 단 한 번도 행복하고 맘 편히 살아본 적도 없고 나같이 말 못할 문제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같이 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싶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뭐 보고 싶은 귀신을 대신 봐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런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무속인을 찾았어야지 나이도 드신 분이 뭐 하는 행동이냐 막 따졌어요. 그때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어느 순간 뭐 산소에 도달은 해 있었더라고요. 그러더니 산소에서 제 쪽을 돌아보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 누나한테 빚이 너무 많다. 속인 건 100번 1000번 잘못했고 죄송한데 한 번만 도와달라. 단지 귀신을 보는 줄만 알았고 이제 저를 카페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카페장님이 그동안 겪은 일이나 아픔을 몰랐다. 진심으로 사죄드리니 제가 드릴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기까지 온 거 좋은 일 한다 생각하시고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무속인도 마을 어르신들도 불러보고 뭐 법사님도 불러보고 뭐 했지만 해결이 잘 되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청할 곳을 찾다 카페를 알게 됐고 그러면 안 됐지만 이렇게 하게 되었다. 정말 죄송하다. 제발 좀 도와달라. 계속 그러더라고요. 당시에는 진짜 화도 많이 나고 짜증도 많이 났는데 자꾸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분명히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지만 자꾸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속인이 아닌 제가 도와준다는 말은 좀 거창하고
혹시나 그래도 이 사람한테 뭔가 도움이 된다면 그냥 무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알았다 라고 대답을 하게 돼요. 대신 저나 친구에게 어떠한 위험한 일이 초래하게 된다면 그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어요. 뭐 사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뭐 제가 별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 그래도 단호하게 말이라도 해놓으면 허튼 수작은 부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 A의 부모님 묘지에서 A는 뭐 큰절을 2번 하고 반절을 했고 저희들은 그냥 뒤에서 목례만 간단하게 했고 그렇게 A가 산소에 뭐 중얼중얼 뭐라고 기도 같은 걸 했고 그렇게 끝나고 이제 저희는 내려오게 돼요. 내려올 때도 뭐 그렇게 어둡진 않았어요. 그때가 여름이라. 내려와서 A가 이야기한 게 조금 어두워지면 방에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뭐 출출하니까 간단하게 밥을 먹자면서 마당에 텐트를 치면서 뭐 캠핑용인 식탁도 펴고 장소와는 안 어울리는데 휴대용 화로에 그 A가 준비해온 고기도 굽고 무슨 현가에서 최후의 만찬처럼 생각지도 못한 성대한 밥상을 차려놓고 먹게 돼요. 예. 저는 장소도 장소였고 A를 돕는다고 남아있긴 했지만 사실 속인 것도 그렇고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찝찝함도 있었기 때문에 잘 넘어가진 않았지만 그냥 억지로 1~2점 먹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친구는 좋다고 눈치 없이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저 성격도 부럽더라고요. 무튼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집이 이렇게 비어있는지는 얼마나 됐냐부터 여기서 죽은 딸을 목격했다는 마을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청해보진 않았냐. 가능하다면 일정을 조율하더라도 내일 목격했던 마을 주민분들을 만나서 짧게라도 인터뷰가 가능한지 등을 물어봤어요, 제가. 예. 그랬더니 뭐 우선 집이 이렇게 비어있는지는 한 10년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 당시 10년 전이니 한 2000년대 초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은 딸을 목격한 그 마을 사람들은 이미 떠난 사람도 많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서 남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남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허락만 해준다면 인터뷰도 돕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진작에 그 도움을 여기저기 청했는데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나이 들고 뭐 동네 안 좋은 소문 퍼져서 시끄러워지면 골치 아프다라는 식으로 대부분이 거절하거나 쉬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뭔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남아 계신 분들을 같이 찾고 인터뷰까지 돕는다는 걸 보니 뭐 저를 이곳으로 끌어들인 행동을 제외하면 사람이 막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정리를 다 했어요.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더 하더라고요. 텐트가 2개인데 이 귀신이 주로 마당에서 보였다고 하니까 자기가 마당에 텐트를 치고 자겠다. 그러니 방 안에서 여분의 텐트를 피고 그쪽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자기가 그 차량용 발전기로 안에 전구를 몇 개 돌려줄 테니 좀 밝게 해서 주무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자든 밖에서 자든 같이 자면 되지 뭐하러 떨어져서 자냐고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하실 때 카페장님과 친구분께 어떠한 위험한 일도 만들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 무속인이나 법선님들이 다른 건 다 실패했지만 저 집안에는 여러 가지 비방부터 부적도 많이 붙어 있다. 여기보다 적어도 저쪽이 안전할 거다. 대신 혹시나 뭔가가 바깥에서 느껴지면 나와서 안 보더라도 저 창문으로 그것이 생김새나 모양새를 좀 보고 말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내키진 않았는데 그럼 방을 우선 한번 보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A와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섰을 땐 뭐 가벽 같은 게 있었던 흔적은 있는데 다 허물어져 있었고 20평 전체가 그냥 큰 원룸처럼 내부가 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볼 땐 엄청 허름하고 사용되지 않은 지 오래된 촌집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상대적으로 좀 깨끗하고 어림잡아 한 30-40장 정도의 부적들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바닥은 시멘트 바닥? 그 분필 같은 걸로 알 수 없는 뭔가 문양들이 막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걸
마방진이라고 해야 되나? 흡사 그런 느낌의 뭐 그림 같은 것도 있었고, 막 안에 분위기가 괴이하고 이상하긴 했는데, 딱히 위압감 같은 거나 좋지 않은 느낌을 받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왠지 모르게 부적이나 아래의 문양들이 저희를 지켜줄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분위기에 위화감을 느껴서 흠칫은 했는데, A가 그걸 캐치를 한 건지 이런 부적들이나 바닥에 써있는 것들이 불편하시면은 그만두셔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도움을 받기 위해 이런 짓까지 벌이긴 했는데, 예. 아까 한 약속도 있고 뭐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니까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저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 마음이 그럼 그렇게 할게요.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 도움을 못 드리겠네요. 이게 아니라 어차피 하루인데, 그리고 한 번 도움 주고 그냥 내일 이후로는 앞으로 살면서 만나지도 도움을 줄 일도 만들지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편안한 것 같다. 네. 이 정도면 하루 먹는 건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신 어떠한 느낌이 들면 그 모양새나 생김새를 볼 수 있으면 보겠지만 못 보게 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알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차량용 발전기인지 인버터인지 아무튼 거기에 전기를 연결해서 안쪽에 전구를 양쪽으로 이렇게 2개를 고정을 시켜놨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법 안에가 대낮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엄청 밝더라고요. 그래서 공포감이 딱히 없었어요. 그렇게 안에도 텐트를 쳐놓고 바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한 11시쯤 넘어서 이제 저랑 친구랑은 집 안으로 들어왔고, A씨는 이제 바깥에 텐트에 들어갔어요. 사실 잠이 안 와서 그날 새벽 늦게까지 저는 잠을 못 잤었거든요. 소변도 마려웠었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바깥에 나가보려고 하면 문을 열면 무언가가 서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가지는 못하고, 그리고 또 오른편에 있는 그 창문은 더더욱 쳐다보려는 생각도 못했어요. 안에가 그렇게 밝은데도 괜히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참다가 그냥 들어가자 해서 텐트에 들어가서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잘 자고 있었는데 누가 어깨를 막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친구가 눈이 엄청 커져서 손을 막 덜덜덜 떨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얼굴이 완전 죽상이라는 거 있죠. 죽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라고 하려고 말하려는 찰나에 제 입을 막고 손으로 쉿할 때 갖다 대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근데 그 손도 가만히 못 있고 막 위아래 좌우로 막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떠는 손으로 핸드폰을 켜가지고 메모장을 켜가지고 창문의 귀신이라고 쓰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귀신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랑 그렇게 흉가를 40-50차례 넘게 다니면서도. 이게 어쩌면은 제가 원하는 이유보다 이 친구는 사실 자기가 귀신을 보고 싶어서 더 독한 흉가 이런 데를 찾아봤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한 번을 못 봤는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핸드폰에. 그래서 이게 이거 장난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 해서 제가 핸드폰 메모에 내가 한번 볼게 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또 싹 지우고 거기다가 그냥 보지 마 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는 그때거든요. 악귀든 악신이든 저한테 항상 있던 때라 예. 그놈이 지켜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썼어요. 악귀든 악신이든 그놈이 지켜줄 거다 라고 쓰고 텐트 바깥으로 나가서 창문이 있는 오른쪽을 확 쳐다봤는데, 우선 창문 크기는 이 A4 용지가 2개 붙은 게 A3 크기거든요. 이게 좌창 우창이 A3 크기였어요. 근데 정확히 왼쪽 창문에 꽉 찰 만큼의 얼굴이, 그런 큰 얼굴이 있었고, 머리카락이 떡진 건지
아니면 엄청 심한 곱슬처럼 보였고 눈알이 막 좌우가 다른 방향으로 막 빙글빙글빙글 돌더라고요. 이게 그때 상황을 한번 진짜 제 머릿속에 이걸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그렇지. 예. 이거는 이 말로만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막 엄청 빨리 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자세, 그 행동만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웠지만 그런 생각을 또 해요. 제가 들어올 수 있었다면 진작 들어왔겠지? 그래도 여기 있는 뭐 부적이나 이런 마방진들이, 이런 비방들이 도움이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다가도 또 밖에 A는 멀쩡한가? 근데 무서워서 뭐 문을 열거나 창문 쪽으로 가서 바깥을 확인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조심히 텐트에 들어왔어요. 친구가 핸드폰을 딱 건네더라고요. 그 메모에는 눈 이상한 귀신 맞지? 이렇게 적혀 있었고 예?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앉아서 야, 지금 너랑 내가 보고 있는 게 확실히 같은 존재 같은데 이런 경험이 살면서 처음이기도 하고 뭔지 모를 무서움 때문에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다. 우선 밖에 있는 A를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어떻게 뭐 좋은 생각 없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그런데 저보다 더 당황을 했겠죠. 살면서 처음 경험이기도 했고 이미 너무 많은 혼란 속에서 이게 동공이 풀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냥 너 누워서 가만히 있어라. 내가 우선 뭔 방법이든 한번 찾아서 알아서 해볼 테니까 라고 말을 하고 다시 텐트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 자리에 그 귀신은 계속 눈알을 막 사방팔방으로 막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고 하필 또 전구를 밝게 켜놔서 그 얼굴이 너무 잘 보였어요. 차라리 어두우면 조금 덜 잘 보였을 텐데 이게 너무 밝게 잘 보이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은 이 귀신이 있는 반대편에 있는 그 큰 통창 쪽에 붙어있는 베란다 문처럼 생긴 그 창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한 바퀴 돌아서 나가야 마당에 나가는 것, 아니면 문을 열고 나가는 것, 아니면 귀신이 있는 창으로 나가는 것. 방법은 이 세 가지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죠. 고민만 하다가 다시 텐트로 들어왔고 친구한테 그냥 야, 어쩔 수 없다. 이거 여기서 최대한 버티자. 내가 중간중간 바깥 확인하고 할 테니까 이게 아마 그래도 동이 틀 때면 저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는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고 저는 중간중간 볼 때마다 귀신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5시쯤 됐을 때 갑자기 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누가 텐트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A다. 그래서 A님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 소리가 났거든요. 이게 저는 대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게 A님은 목소리가 약간 톤이 높고 말이 빠르신데 우선은 이게 전혀 목소리가 다르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 목소리는 아니다. 이거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엄청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틈족이고 혹시라도 이게 문을 열면은 발로 차버리려고 친구는 이제 뒤에서 저를 안고 있었고 저는 친구한테 기대서 문 쪽으로 발로 찰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문 쪽이 아니라 저희 텐트를 주위를 뱅뱅 돌면서 울룰룰룰 이런 소리를 계속 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혹시 꿈 아닌가? 미치겠네 이거. 진짜 제발 부처상이든 인형이든 뭐든 나와서 좀 도와줘라. 혹시 니네의 숙주가 나라면 내가 죽으면 니네도 죽으니까 니네가 저 존재 좀 물리쳐줘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래도 누군가 제3자 어떤 사람이든 오면 상황이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살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해요. 그리고 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녁이 너머로 막 무슨 뭐 얘기를 하고 뭐 신고자분 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막 이런 말들이 언뜻 들렸고
진짜 밖에서 안 들릴 정도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어요. 주소를 불러달라 뭐라고 계속 얘기는 했는데 저희는 지금 바깥에 그 올롤롤로 이 소리 때문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전화기는 들고만 있었죠. 주변에서 계속 그 소리는 나지. 진짜 오늘 하루를 빨리 되짚으면서 생각을 거듭을 하면서 그러다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여기 동네에 들어올 때 땡땡 마을이라는 그 둘 같은 걸로 이렇게 써져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땡땡 마을 입구 액션 스포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못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땡땡 마을 집 입구 액션 스포츠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건지 담당 경찰이 이걸 끊으면 연락을 한다길래 전화 끊고 전화하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화가 통화된 상태로 있었고 지금 그 시간도 아직도 정확히 기억나는데 5시 12분에 딱 바깥에서 저벅저벅 여러 개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차 소리와 발소리가 들렸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 그 오르르 이런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근데 저희가 나갈 수는 없었어요. 이 창을 누가 두드리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화로 혹시 밖에 경찰관님이 도착하신 게 맞냐, 맞으면 창문을 깨고 들어와 달라 이야기를 했고 조금 있으니까 창문이 깨졌고 사람들이 넘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텐트 문이 열렸어요. 거긴 경찰분들이 있었고 난도를 하며 나왔고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막 저희가 다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 나가자. 경찰관님 여기 진짜 위험한 곳이다. 나가야 된다고 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그쪽 밖에서 걸어 잠궈가지고 못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방 쪽에서도 오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라 그러길래 밖에서 문이 잠겨 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했더니 이미 밖에 나가보라고 이 창문으로 나가보라고 자물쇠가 열 몇 개가 이렇게 묶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그럼 밖에 텐트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사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돌아가셨다고. 대체 여기서 뭔 일들을 하신 거냐고. 우선 병원으로 가시고 저희가 연락하면 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될 거다. 우선 소방 오기 전까지 여기서 안정을 좀 취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당최 무슨 일들인가 싶어서 돌아버릴 것만 같았는데 사실 그때 당시 무서움, 얼떨떨함, 어이없음, 이런 모든 감정들보다 사실은 우선 살았다. A씨에 대한 감정을 느끼기엔 생각지 못한 공포를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소방에서 사람이 나와서 문도 절단을 했고 저희는 병원으로 갔고 당연히 A의 장례는 생각지도 못하게 지나갔고 이제 후에 경찰 조사 때 언제 치렀고 어디에 모셨다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어쨌든 저희한테 아무런 혐의점도 없었고 오히려 안에 갇혀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사 종결로는 끝났는데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랑 친구가 사고가 나요. 2번의 교통사고가 나거든요. 한 번은 가만히 있는데 졸음운전을 하던 그 덤프트럭에 다쳐가지고 당시에 이제 뒷좌석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져서 폐차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저희 둘 다 부상이 아주 경미해서 일주일도 안 돼서 빠른 시일 내에 퇴원을 했고 퇴원을 하는 날에 이제 친구 어머님이 태우러 오셨거든요. 그 어머님이 저희한테 앞으로 그런 쓸데없는 짓 하면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시면서 원래 다니시던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가자 해서 절로 향하던 중에 그 시골길 좁은 도로에서 또랑이라고 하나요? 그 또랑으로 바퀴가 빠지면서 6m 아래로 추락을 해요. 당시에 친구는 팔에 개방성 골절로 뼈가 살을 뚫고 나와서 큰 수술을 하게 됐고 어머님은 목과 허리를 크게 다쳐서 거의 1년 가까이 병원 생활을 지내고 저는 갈비뼈 그때 2대 골절에 발가락 3개가 부러져서 역시나 저도 병원 생활을 오래 했고 그리고 퇴원 후 알 수 없는 병치레들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집에 박혀 생활하게 돼요. 그러다 이제
이 모든 게 그때 사건이랑 관련된 게 뭔가 분명히 있다. 이걸 해결해야 나든 친구든 더 큰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갔죠. 물론 친구에게 말은 안 했어요. 어디부터 시작할까다 그냥 동네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혹시 이 집에 대한 이야기를 아느냐, 이 과거에 A라는 남자를 아느냐 물어봤어요. 예. 물론 문전박대를 당한 것도 있었고 동네에 새로 이사를 와서 모르겠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예전에 그 시골 마을에 똥차라고 하나요? 왜 시골 마을에는 차로 그 푸세식 화장실들 정화하는 그런 차들 있잖아요. 제가 그날 그 동네를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하니까 관심이 가셨던 건지 말을 거셨고, 예. 자기가 내용을 아는데 얘기 한번 해볼래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 아는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교환을 했고, 예. 그럼 이따가 내가 여기랑 한 집 더 작업 끝나면은 바깥으로 나갈 때 전화할 테니까 말 그만둘 쓰시고 저 아래 내려가면은 사람들 안 보이는 곳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전화가 왔고, 그 사장님 차에 타서 시내권의 어떤 그 사무실? 그런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예. 기억나는 게 그 오렌지 쌕쌕이라고 오렌지 주스 쌕쌕 알죠. 네. 예. 그거를 받았던 기억이 있고, 예. 딱 봐도 나보다 어려 보이니까 말 편히 할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네, 편하실 대로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A를 이제 경수라고 이야기할게요. 네. 너 경수에 관해서 자꾸 캐고 다녔다면서 대체 경수랑 무슨 관계냐? 왜 자꾸 묻고 다니는 거냐? 그래서 그 경수분이 사망하신 날 집안에 있던 2명 중 1명이다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진짜 깊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집이 경수네 집이고 경수는 같은 동네에 살아서 친한 친구였었어 내가. 예. 근데 문제가 생긴 건 경수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였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경수가 정신 나간 지 누나를 매일같이 수적인 폭력을 했다. 근데 내가 그걸 당시에 알았으면 당연히 신고하고 콩밥을 먹였을 텐데, 이게 나중에 누나가 안 좋은 선택을 했는데 그 누나 뱃속에 애가 있다더라. 근데 누나가 제정신이 아니기도 했고, 보호자라고 하나 있는 경수라는 새끼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애를 뵌 것 같다. 근데 그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남자랑 헤어지면서 그걸 비관해서 저렇게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돼서 사건이 흐지부지 끝난 것 같더라고요. 물론 현재는 경찰 수사가 이렇게 되진 않지만 예전에는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도 역시나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하고, 또 저런 속사정을 아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됐지만, 이거를 이제 사석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수가 취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라도 신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정치에 관련된 업을 하시면서 동네에 분란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때. 이 사장님이. 그러면서 신고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직도 계속 매일매일 후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누나가 죽고 나서부터 경수가 이상해지더라.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이상한 무당이랑 어울리고, 또 자꾸 누나가 주위에 맴돈다. 근데 이 뒤쪽에 그 손오공 꼬리처럼 탯줄에 매달린 채로 질질 끌고 다닌대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집에 어디를 가든 계속 옆에 따라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어느샌가 경수가 없어졌고, 한순간에 그 집은 점점 폐허가 됐고, 그 경수가 없어졌을 때 이제 경수가 인천에 간 거더라고요. 그렇게 소식도 모르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지네 집에서 텐트 펴고 죽었고, 사람들을 집에 가두고 뭔 짓을 했다길래, 예. 장례식장에 이제 많진 않지만 동창부터 조금 사람들이 왔대요. 근데 거기에 예전에 같이 어울리던 무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장님이 머리를 좀 썼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무당한테 말을 걸었대요.
경수랑 제일 친한 사이고 저기 있는 사람들이랑 좀 다르다. 난 경수랑 거의 형제 같은 사이다. 이 경수가 왜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된 거냐 막 이런저런 내용을 물어봤더니 바깥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래요. 예. 그렇게 나가서 이야기한 게 자기는 경수의 연인이고 사실 이 남자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신내림을 받았고 그 몇 년 동안 그 누나 때문에 자기와 준비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 뭐라고 하죠? 허주? 뭐 그런 걸 받은 거죠. 이제 자기 남자친구가 잘못해서 그 누나를 저기 한 건데 그 누나를 없애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온 거죠. 와. 그렇게 해서 이제 맨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지만 이제 경수 누나와 그 아이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걸 다 했었는데 일반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네.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준비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아무 관련 없는 외지인이나 뭐 영적인 부분이 트여있다면 더더욱 좋은 재물의 조건이 갖춰질 거라 이야기를 했었고 예. 이제 경수가 죽기 전날 자기 여자친구한테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집 내부에 이런저런 준비를 했고 화장실 쪽에서 나던 그 악취가 오물 냄새가 아니라 그 방법과 관련된 동물 내구의 신체 일부도 준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준비가 다 잘 되었고 다음날 저와 친구가 그 제물이 되었어야 정상적인 진행이 되었던 건데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경수가 죽었고 타이는 뭐 심장마비였고 이제 이 장례식장에서 그 여자가 태아를 질질 끌면서 그 무당 있잖아요. 자기를 계속 노려보고 있더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그냥 이 대화에서는 일이 어쩌다 그렇게 그르쳐져가지고 이렇게 죽었나. 네. 그 재물들이 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꾸랑 맞장구만 쳐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일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찝찝하게 지내던 찰나에 마을에서 처음 본 놈이 경수를 찾아대길래 말을 걸었던 거고 이제 저와 이렇게 연결이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아저씨가 언제든지 제게 필요하거나 궁금한 내용이 생기면 연락을 드려도 되겠냐 여쭤봤고 다행히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 뭐 이런 사고와 병치레에 대해 뭐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은 언제든지 다 말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나와서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친구에게 전부 공유해 주려고 예. 다음날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친구를 저희 집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날 저한테 야, 너 그날 이후로 그 귀신 본 적 있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없어. 그리고 사실 내가 거길 다시 갔어. 너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근데 거기서 이런 사람을 알게 됐고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근데 뭐 듣는 둥 마는 둥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귀신이 지금 우리 집에 있다. 네. 그래서 야, 그게 뭔 소리냐. 무당이 얘기하길 뭐 장례식장에 있었고 그 무당을 따라간 것 같은데 너를 뭐 어떻게 따라오냐. 그랬더니 다 모르겠고 우리 엄마도 보고 나도 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그때 들었던 그 올롤롤로 소리 그거 기억나냐고. 그래서 기억난다 했더니 야, 그거 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애를 뱃속에 집어넣었다 뺐다 할 때 나는 소리라고. 나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엄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절에만 가 있고 내가 괜히 거기서 뭐 새로운 경험을 하자 뭐 그러고 싶다 해서 우리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나한테도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다. 근데 나도 당분간 한번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서로 연락하고 그러면 안 좋은 기운이나 공유하게 될 것 같으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말고 자기가 해결할 만한 무언가 찾아내면 연락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했고 그게 벌써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사실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주변에 누구도 얘랑 연락이 닿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불안하지만 이게 항상 연락을 기다리며 지내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를 만약 방송을 보면 꼭 좀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아까 그 사고는 그 사건이 일어난 후의 사고지만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게 그 흉가 그 여성분인데 네. 제가 그때도 큰 사고를 2번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끝은 나는데 와. 예 사실 아니, 진짜로. 말하면서도 떨려가지고 지금 그분께서 진짜로 그냥 무사하시다라는 그냥 안부 정도만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그쵸. 네. 그냥 뭐 자세한 아무런 얘기를 안 연락이 하더라도. 예. 와, 근데 진짜 패더님의 이야기는 단순 우리가 어디 가서 귀신을 봤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진짜 충격을 받으면서 들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충격적인 무서운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보통 소름 끼친다, 무섭다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나는데 패더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그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무거워진다는 느낌까지 받아요. 네, 이게 괜히 느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야, 진짜 어떤 삶을 사신 건가요, 패더님 진짜로. 근데 진짜 와. 저는 항상 지금은 예. 작은 일에도 정말 행복할 정도로 제 이전 삶이 원체 너무 불행하기도 했고 예. 진짜 저는 지금은 못하는 일이 없거든요. 예, 그렇겠죠. 예. 예. 이보다 더한 일들이 더 많았었으니까요, 여태까지. 진짜로 패더님께서 시들무를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또 제 채널을 선택을 해주셨고 제 채널을 선택을 해주셔서 또 이야기 제보까지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모르겠어요. 패더님보다 더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예, 그렇죠. 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면서 망설이시는 분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차마 참여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참여를 못 하시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또 이분이 또 나랑 비슷한 일을 겪는구나 라는 또 위안을 주실 수도 있는 거고 힘을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닌 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구나 또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서 저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시는 게 굉장히 또 고맙고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네, 저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꼭 이렇게 찾아와서 그냥 이야기하듯이 이 이야기 하나 풀어냈다 그냥 털어냈다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피해가 없는 선에서 풀어주시길 바래요. 이야기 네네. 네, 그게 현실 쪽이든 영적이든 네, 피해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충격이 가시면 또 와요. 충격이 가시지 않았어요. 이분이 지금 하신 이야기 중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냥 우리는 이런 걸 레전드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드셨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구나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